82페이지에 보면 법인의 분사무소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은 아세요. 그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류, 세 종류, 즉,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이 세 종류 중에서 누구만이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데,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파트 공부할 때. 뭐냐면은, 왜 이거 공부한 적이 있다.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있는 경우. 몇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네 가지. 알겠어요? 네 가지인데, 지역농협 하는 거하고, 지역산림조합 하는 거하고, 산업단지관리기관 하는 게 있고, 자산관리공사 하는 게 있다. 그런데 이 네 가지도 공통점이 보면 법인이야. 법인. 알겠어요? 그래서 이 법인 형태로 중개업을 하는 사람은, 알겠어요? 다 분사무소 형태의 영업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이 경우도 분사무소 형태의 영업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라는 거라. 알겠어요? 가능하다라는 거야. 개인은 분사무소가 안 됩니다. 알겠어요? 근데 이제 분사무소 형태 영업이 되려면 이제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양갈로 1번에 보면은, 아까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그랬는데, 그 외의 지역의 의미를 1번에 보면 알아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시, 군구를 포함 제외. 거기 동그라미 딱 돼야 돼. 알겠어요? 그리고 대구시 북구에 주사무소가 있으면 북구는 설치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놨어요. 시군구별로 몇 개소? 한 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시군구별로입니다. 이걸 갖다가 과거 기출 문제는 특별시, 광역시, 도별로 한 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그가 틀렸다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상식에 호소하는 함정이거든요. 봐봐요. 분사무소, 북구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이, 알겠어요? 북구 바로 옆에 있는 중구에 또 뭐 분사무소 설치할 필요성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이거 알겠어요? 지상철만 타고 가면 되는 길인데.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함정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구시 북구에 이제 주된 사무소를 뒀으니까 대구 안에는 분사무소 필요 없고 경상북도에 한 개, 부산에 한 개, 경상남도에 한 개, 서울에 한 개 이런 식으로 특별시, 광역시, 도 단위별로 한 개소만 둘 수 있다 하면 그것도 그럴듯하네 이래 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옛날 초창기 법은 그랬어. 근데 지금은 분사무소 설치 지역 범위를 확대해가 무슨 단위별로 한 개소씩 다 둘 수 있도록 시군구별로라. 알겠어요? 시군구별로. 오로지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은 어디다? 요 주된 사무소가 있는 요 북구 안팎이다. 그래서 옛날에 기출문제 하나가 아예 다이렉트로 주관식이나 마찬가지로 물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출제한 거죠.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는 곳은 답이 뭐고? 종로구지 뭐. 그래서요. 바로 찾아라라는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요 제외하는 거, 요거 하나만 알아도 2.5점 한 문제를 맞췄던 그런 때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게 운 좋은 문제죠. 알겠어요? 자, 그 시군구 별로 한 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별로 돼 있잖아. 그럼 전국의 시군구 숫자가 265개라고 합시다. 265개라고 그 정도 돼요. 265개면은 궁극적으로 최대한 많이 설치한다면은 분사무소는 몇 개? 264개를 설치할 수 있는 거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설치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없다라는 것 뿐이지. 알겠어요? 이번에 분사무소에는 책임자가 반드시 있어야 돼. 그 책임자는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둬야 하는데 다만 뒤에 읽어봐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 케이스. 이 네 가지가 분사무소 형태의 영업을 할 때는 이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책임자가 공인중개사는 아니어도 된다. 이 소리야.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억지로 외울 문제가 아니고 이 법인의 설립 목적이 원래 중개업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에 그 분사무소 책임자인 공인중개사가 무슨 교육 받아야 된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돼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전 1년 이내 시도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 실무교육 줄 거놓으면 됩니다. 알겠어요? 누가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책임자만 실무교육을 받아라.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밑에 네모 박스에 보면 보충학습 안 봐요. 보충학습의 3과 관련 한번 읽어보래.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아닌 있죠. 아닌을 동그라미 딱 쳐. 아닌 사람 중에도 자격증 있는 사람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 말이지. 그것도 소속 공인중개사거든. 자격증만 갖고 있으면 소속 공인중개사잖아요. 그 소속 공인중개사도 현행법은 무슨 교육 대상이기 때문에 실무교육 대상이기 때문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만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꼭 책임자만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냐 오해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책임자가 아닌 소속 공인중개사도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만다?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왜 이런 식으로 이제 복잡해져 버렸냐면은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 소속 공인중개사는 알았어요. 실무교육 대상이었다 아니었다? 아니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실무교육을 받도록 돼버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옛날 시절에는 이 사람은 중개 업무를 수행했다 뭐 했다? 뭐 했습니다. 알겠어요. 뭐만 했다 그럼? 보조 업무만 했던 거야. 누구하고 마찬가지로? 중개 보조원과 마찬가지로. 알겠어요. 옛날 법은 그랬어. 그런데 이게 상당히 불합리하잖아요. 자격증까지 따가 취직했는데 자격증 없이 취직해가 있는 보조원하고 똑같이 무슨 업무만 해라? 보조 업무만 해라 하는 거는 불합리하다. 그래서 법이 개정됐어요. 어떻게? 이 소속 공인중개사는 무슨 업무도 이제 수행할 수 있다. 중개 보조원과 달리 무슨 업무도 할 수 있도록 중개 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을 개정하면서 그럼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면은 사전에 무슨 교육 받아야 되겠다? 실무교육 받아야 되겠다. 이게 실무교육의 대상자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왕 같이 하는 김에 옛날에 이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 수행 못하고 보조 업무만 하던 시절에는 이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 취소 대상만 됐지 자격 정지라는 제도는 없었어요. 옛날에는. 알겠습니까? 자격 정지 처분이라는 건 없었어.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무슨 업무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중개 업무도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사전교육도 받도록 하면서 업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반하게 되면 무슨 정지? 자격 정지 대상이 되도록 이 자격 정지에 관한 규정이 같이 신설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 됩니다. 옛날에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 수행 못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무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중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바람에 무슨 교육 대상도 되도록 실무교육 대상도 되도록 그리고 무슨 정지가 신설됐다. 자격 정지가 신설됐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격 정지 처분이란 저 행정처분은 오로지 누구한테만 행하는 행정처분이냐면 소속 공인중개사 신분을 가진 사람한테만 행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 자격 정지야. 알겠어요? 업무 정지는 누구한테만 행하고 개업 공인중개사한테만 행하는 행정처분이고 자격 정지는 누구한테만? 소속 공인중개사한테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4번에 1억 원 이상의 보정을 추가로 설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분사무 설치하려면 1억 원 이상의 보정을 추가로 설정 추가로 이 추가로에 줄을 꺼낸 거는 그 밑에 보충학습의 4번을 한번 봐봐요. 4와 관련해 가지고 국토교통부 입장에 따르면 이건 입장에 따르면 강한 유권해석이라는 소리야. 알겠어요? 추가로 설정이라는 단어의 뜻은 주사무소의 보정금액에다가 분사무소 설치 시마다 1억 원 이상을 추가로 뭐하여? 정액하여 동그라미 딱 지나면 됩니다. 보정 설정하여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 법인으로서 주된 사무소 개설 등록되면은 그 주된 사무소에는 최소 2억 원 이상의 보정을 설정하게 돼 있어. 2억 원. 그렇죠? 그러니까 분사무소 한 개 설치할 때마다 2억에다가 얼마를 보탠다? 1억을 보태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것도 계산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전국에 분사무소를 5개 설치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사무소에 설정해야 되는 최소 보정금액은 얼마? 2억에다가 5개니까 7억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 7억 이상 보정 설정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됩니다. 그 계산 문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5번에 보면은 건축물 대장이 기댄 건물의 분사무소를 뭐 확보해야 한다 돼 있죠?
그러니까 분사무소도 중개사무소면 틀림없으니까 사무소 기준에 맞춰가 사무소의 사용권을 확보한다 해야 된다 그 소리야. 알겠어요? 자, 이게 설치 요건입니다. 그 다음 양갈로 이번에 설치 절차에 놨는데 신고해야 돼. 분사무소 설치는 신고사항이. 신고를 어디다 간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합니다. 그거 줄 거 놨죠? 알겠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하고 지나갈 부분이야. 그냥 지나갈 문제가 아니고. 봐봐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대구시 북구에다가 분사무소를 설치해. 설치 요건 갖춰가. 그럼 분사무소가 설치되는 지역은 대구시 북구인데 신고를 어디다 간다? 종로구에다 한다는 소리예요. 지금 법이 그렇게 돼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럼 무슨 문제가 터지겠어요? 한번 생각해봐. 아니. 행정처분도 그건 두 가지로 생기는 문제인데 일단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니 영업하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가 북구에 설치되는데도 대구시 북구에 설치 북구청에서는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야. 여러분들이 북구청장 입장이 되면은 자기 관내에 영업하는 중개사무소가 하나 새로 생기는 건데 설치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아야 되나 몰라야 되나?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지도 감독을 하기 위해서라도.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알 수가 없어요. 어디다가 신고하는 바람에? 종로구청에다 신고하는 바람에. 이 문제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법을 만든 사람이 그 문제를 모를까 할까? 알죠? 그럼 좀 이따 공부하다 보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조문이 또 나와. 알겠어요? 자, 오른쪽에 보면은, 분사무소 신고할 때도 수수료 내야 됩니다. 행정수수료, 민원수수료를 내야 된다.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는 거 있죠? 등록 신청할 때도 수수료 냈잖아. 그렇죠? 자격시험에 응시할 때도 수수료 냈잖아. 자격증 재교부 신청할 때도 수수료 냈잖아. 등록증 재교부 신청할 때도 수수료 냈잖아.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도 수수료 내잖아, 지금. 벌써 수수료 내는 경우 5가지 다 나왔어요. 1개 남았어요,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되는 경우가 총 6가지가 머릿속에 싹 정리가 돼야 돼. 알겠습니까? 지금 5가지가 나왔다 하는데, 알겠어요? 어디 나왔는지 뭐다? 기억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눈으로 확인시켜 드리면 복습도 되면서,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런 느낌을 가집니다. 그때 공부할 때는 다 내용이 씹어가 알아들었는데 기억이 없네. 역시 복습이라는 게 중요하구나. 그럼 스스로 인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 앞으로 가겠습니다. 몇 페이지로 가느냐 하면은, 몇 페이지로 가느냐 하면은, 44페이지입니까? 아니다. 46페이지로 가야 돼요. 46페이지에 가면은, 그 7번에 응시 원서 등 해가지고 양갈로 2번에 응시 수수료 및 반환 응시 수수료가 있죠. 자, 첫 번째 두 줄만 읽어봐요. 시도지사가 자격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얼마를?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뭐를 납부해야 된다?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죠? 자, 한 번 나왔습니다. 그 밑에 건 놔두고, 알겠어요? 또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49페이지로 가봐요. 49페이지에 가면 11번에 자격증의 재교부이 났죠? 그래서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는 시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데 났습니다. 거기에 5번째 줄에 보면은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나오죠? 그렇죠. 또 두 번째 나왔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몇 페이지로 가느냐 하면은, 59페이지로 갑니다. 59페이지에 가면은 4번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및 업무 개시 절차에서 양갈로 2번에 등록 신청 서류 돼 있습니다. 세 번째 줄에 끝에 봐봐요.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뭘 내야 된다? 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 그 등록 신청할 때도 수수료 내는 경우다. 이 말이지. 몇 번 나왔다? 3번 나왔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63페이지로 또 가봅니다. 63페이지 가면 방갈로 이번에 무슨 증 재교부? 등록증 재교부 이렇게 돼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8번째 줄에 가봐요. 마지막 두 줄. 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몇 번 나왔어요?
5번, 4번 나왔죠. 4번. 4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82페이지를 봐봐요. 82페이지 보면 법인이 인격업 공인중개사가 무슨 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전에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래 되는 거야. 5번째죠? 그럼 한 번 남았어. 한 번. 한 번이 83페이지에 바로 나옵니다. 양갈로 3번 봐봐. 신고필증의 재교부 돼 있죠? 신고필증의 재교부. 그것도 마지막 줄 봐봐.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뭐 한다?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죠?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그럼 지금 총 몇 번? 6번이라. 그 6번이 다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 사유들이야. 기억력 테스트. 제가 첫 번째부터 읽어볼게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하려는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려는 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는 요 6가지 케이스가 이렇게 수수료 내는 경우 하면서 쫙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개사 수험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이제 나중에 한 6월달, 7월달쯤 가면은 어떤 현상을 보이느냐. 공부 좀 탄력이 붙은 사람은 따로 요 메모지에다가 뭐 수수료 납부해야 되는 사유, 걔가 1, 2, 3, 4, 5, 6 이렇게 메모해가 여기 또 뜨고 다니면서 외운다, 안 외운다? 외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렇게 6가지를 다 외웠잖아? 외우고 나면은 제일 기본적인 출제 유형이 이런 거잖아. 공인중개사 법령상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 사유가 아닌 것은 걔가 가려내라. 가만 6개가 아닌 걸 찾아라. 이 소리잖아. 그렇게 출제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출제 유형. 근데 요즘 그렇게 안 냅니다. 잘. 그러세요. 그렇게 안 내고 여러분들 6개를 다 외웠잖아. 6개 다 외웠는데 그 중에 1개만 시험 지문에 나오는 거야. 1개만. 어떻게 하냐? 등록 신청하고자 할 때도 수수료 내는 거 맞죠?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다음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에 관련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리 물어. 그러면 지문 5개가 나오는데 지문 5개 1번 법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없다. 그렇지. 무슨 얘기지? 2번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없다. 이 나오거든. 그렇지. 그러면 3번 지문에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 정한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문 5개를 구성하면서 1개로 그냥 끼워 넣기 식으로 활용하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근데 그 6개 다 외워봤자 결국 몇 개만 묻는다? 1개만 묻는데 어느 1개를 물을지는 아무도 몰라. 그래서 이렇게 출제하기 때문에 결국 수험생 입장에서는 골고루 공부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다라는 소리라. 알겠습니까? 그 다음 83페이지에 이제 제출 서류를 봐야 되는데, 수수료하고 제출 서류를 내는데, 1번에 책임자의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되겠죠? 그런데 삭제가 돼버렸다라는 거라. 왜 삭제가 되느냐?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의사에게 자격 확인을 뭐 하게 돼 있다? 요청, 자격 확인 요청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요거는 처음 봐요? 2번째 봐요? 2번째 보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때도 마찬가지였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법인 등기부 등본도 원래 내야 되잖아.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만 설치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것도 왜 돼버렸다? 삭제가 돼버렸다. 83페이지로 되돌아옵니다, 지금. 왜 삭제됐다?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뭐 한다? 확인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확인 동그라미 치면 돼요. 그럼 결국은 봐봐요. 책임자의 자격증 사본이다. 그 다음에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는 원래는 옛날에는 다 내던 서류였는데 지금은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알겠어요? 그 등록 신청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 다음에 책임자의 실무개혁 수료 확인증 사본 내야 한다 안 낸다? 내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실무개혁을 위탁받은 기관이 뭐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을 경우도 있고 조치 안 했을 경우도 있겠죠. 그럼 조치한 경우라면 제출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스스로 확인이 되니까 등록관청에서. 그 다음에 보정설정 증명서를 내야 한다 안 낸다? 내야 된다. 그래서 1억 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된다라는 거죠. 알겠어요?
근데 이 4번 별표 따로 해둡니다. 4번은. 왜냐하면은, 아세요? 여기 시험 지문에 자주 활용되는데 당연히 자주 활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여러분들은 아세요? 지난번에 공부했는 거하고 오늘 공부했는 거하고 비교해서 물어보면 잘 안다, 잘 모른다? 잘 모른다라는 거야.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그랬어요. 한 2주 전쯤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등록 신청 시에 제출하는 서류 점검했거든. 그때 뭐 여권용 사진도 이야기하고 했잖아요.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 시에 제출하는 서류를 점검하고 있어. 등록 신청 시에는 보정 설정 증명서류 낸다, 안 낸다? 안 냅니다. 알겠어요? 근데 분사무소 설치 신고 시에는 이렇게 1억 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된다라는 거라. 알겠어요? 이건 잡아봐. 우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는 보정 설정은 등록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잖아요. 등록한 다음에 업무 개시 전까지 하는 거잖아. 보정 설정은. 업무 보정 설정은 등록 신청할 때 등록 요건으로 갖추어서 신청하는 게 아니고 뭐 등록이 되고 난 다음에 업무 개시 요건으로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분사무소 설치에 있어서 보정 설정은 분사무소 설치 요건이야. 요건. 그러니까 설치 신고 시에는 보정 설정 증명 서류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소리라요. 알겠습니까? 자, 보정 설정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보정 설정은 분사무소 설치 요건이다, 아니다? 요건이다. 그러지. 의미가 달라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봐봐요. 사무소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도 당연히 내야 된다? 내야 된다라는 거. 이것도 등록 신청했을 때하고 똑같이 공부하면 되잖아요. 근데 건축물 대장의 기재가 되기 전에 건물을 확보하는 수도 있겠죠? 그때는 대장의 기재가 지연되는 서류를 적은 서류도 함께 내야 한다, 낸다?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런 게 이제 분사무소 설치 신고 시에 제출 서류라. 여기 반면판 사진이 있을까, 없을까? 없네요. 없네. 반면 사진, 여권용 사진 참. 지금 적어놨어, 안 적어놨어? 안 적어놨죠? 그러면 여권용 사진은 제출 서류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런데 실제로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러 가봐요. 사진가 오락하지. 그래서 절대로 시험 출제자들이 분사무소 설치 신고 시에 제출 서류에 여권용 사진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못 물어요. 법조문을 보면 없으니까 뭐다 제출 안 한다 이렇게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서식을 보면은 아세요. 이거도 안 적어놨지.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 하는 걸 준다, 안 준다? 줍니다. 설치 신고 이루어지면. 그 설치 신고 필증은 분사무소에 걸어놔야 되는 거거든. 설치 신고 필증에 사진 붙인다, 안 붙인다? 붙이게 돼 있어요. 누구 거? 책임자 거. 알겠습니까? 그 실무상으로는 책임자의 여권용 사진을 내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법조문상 지금 빠져버린 거지. 알겠어요? 그 이런 게 이제 법이 실무하고 미스매치 되는 부분으로서 부실한 부분인 거야. 이걸 출제위원들이 알기 때문에 낸다, 못 낸다? 못 내는 거야. 근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시에 제출 서류에는 여권용 사진이 들어간다 하는 건 물어볼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거는. 알겠어요. 그 다음 방가로 2번 봐봐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신고 내용이 적합한 경우는 무슨 증을 교부하고 신고 필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동그라미 그 분사무소 설치 예정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이를 뭐 한다? 통보해야 된다. 통보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왜 통보합니까? 아까 질문 던져드렸잖아. 신고를 어디다가 하니까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이 하니까 그러세요. 분사무소 설치 예정 지역의 시군구청장은 안다, 모른다? 모르니까. 그러니까 통보 동그라미 쳤으면 밑에다가 모르니까 라고 적어 넣으면 돼요. 알겠어요? 모르니까 통보하는 거야. 그럼 알 필요가 있나? 알 필요가 있어, 없어요? 있죠? 뭐 하기 위해서? 지도 감독하기 위해서. 옳지. 그렇게 딱 연결해 두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아까 한 분이 미리 질문을 딱 했는데, 그래서 바로 해봅시다. 봐봐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알겠어요? 주된 사무소가 있어요. 그 대구시 북구에 분사무소 설치했어요. 그럼 신고는 종로구에 해야 되잖아? 그러면 종로구청장이 요 북구청장한테 분사무소 설치된 사실을 통보한다는다? 통보합니다. 통보받은 이 북구청장이 관내에 분사무소가 있으니까 지도감독한다는다? 그건 지도감독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분사무소에서 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어요. 북구청에서 지도감독했고
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어요. 근데 그 적발된 내용을 보니까 업무정지감이야. 업무정지감이야. 그럼 업무정지처분을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북구에서 내린다. 종로구청에서 내린다. 종로구청에서 내립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 왜 그러냐면 업무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는 고유 권한을 가진 기관은 등록관청이거든. 북구청장은 등록관청이 아니야. 분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그냥 구청장일 뿐이지. 등록관청은 서울시 종로구청장이거든.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 봐봐요. 무슨 이치를 딱 인식해야 되느냐면 지도 감독을 행하는 행정관청하고 행정처분을 내리는 행정관청하고 반드시 일치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치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뒤에 가면서 먹어야 돼. 그런 이치를. 알겠어요? 방갈로 3번에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때는 매월 그 사실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뭐한다? 통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 누구한테 통보한다? 등록관청이 뭐? 협회에. 통보 또 동그라미 치면 돼요. 왜 통보합니까? 모르니까 통보하는 거야. 모르니까. 하여튼 통보한다 하면 모르니까 통보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또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 협회가 알 필요가 있나? 한번 생각해봐. 알아야 있죠. 어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전국 어느 지역에 뭐다 분사무소를 설치해가 영업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사업자단체 협회가 알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누가 통보해줘라? 등록관청,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이 통보해줘라 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이것도 처음 봐요. 지금 두 번째 봐요. 두 번째 보죠. 첫 번째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중개사무소 등록증 교부. 그러니까 등록 신청회가 등록 기준이 적합하니까 등록증을 주잖아? 그 등록증 교부한 사실을 누가 누구한테 통보해 주는 거다? 등록관청이 협회에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 월별로 직결해서 통보를 하는 거죠. 그 어느 사람이 뭐다? 등록을 신규로 했는지 협회가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뭐다? 회원 가입하세요 하면서 뭐다? 안내장이라도 보내지. 알겠습니까? 지금 두 번 나왔어요. 알겠습니까? 앞으로 진도 나가다 보면 뭐다? 또 몇 번 더 나온다? 또 4번이 더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럼 또 다 모으면 또 뭐 6가지 일이 된단 말이지. 알겠어요? 그 다음 양갈로 3번에 신고필정의 재교부에 나왔는데 자격증 재교부에 관한 규정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때에 관한 재교부 사유 아닙니까? 그 자격증 재교부 사유에 관한 규정은 신고필정 재교부에도 뭐한다? 준용한다. 준용 동그라미 치면 되죠. 그러면 신고필정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때도 신고필정 재교부 사유다라는 소리지. 그렇죠. 그런데 한 개 더 있죠. 기재사항 변경. 신고필정의 기재사항이 변경돼도 재교부 사유다라는 거야. 이렇게 재교부 신청할 때도 수수료 내야 한다, 낸다? 내야 된다. 이 소리예요. 자, 그러면 봐봐요. 분사무소에는 아까 책임자가 있어야 되나, 없어야 되나? 있어야 되죠. 책임자는 바뀔 수도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근데 그 분사무소의 책임자 이름이, 홍길동이라는 이름이, 알겠어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정에 기재되어 있을 거다, 안 돼 있을 거다? 기재되어 있어. 그러면 책임자를 바꾸면은 기재사항이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 그러면 책임자는 바꾸더라도 신고필정 재교부 신청해야 한다? 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 게다. 이런 게 이제 사례지, 사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은 1, 2, 3, 4, 5, 6, 7 초창기 시험 문제가 그런 게 뭐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정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재교부 사유에 해당한다. 이렇게 내면 오잖아? 그건 초창기 시험 스타일이고, 그러면 지금 스타일은 그 문장은 법조문에 나온 문장 그대로잖아요. 사례로 바꿔내는 거죠. 기재사항 변경하는 말 안 써. 안 쓰고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런 말을 써버리. 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런 말 쓰지.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말 안 쓰잖아. 책임자 변경되면 결국 그게 무슨 사항 변경이 되는 거다? 기재사항 변경이 되는 거고 재교부 신청사에 해당된다. 이런 식으로 물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런 거예요. 각종 자격시험은 초창기 시험보다는 해를 거듭할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이 정상이지 쉬워지는 게 정상이 아니야. 그래서 모든 자격증은 몇 회 때 따는 게 제일 상수다. 1회 때 따는 게 제일 상수다.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결과론적으로 보면 1회 때 따는 게 제일 수월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지만은 1회 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강의하는 사람이 뭐다? 강의 범위와 수준을 정하기가 어려워요. 왜? 이때까지 기출된 문제가 있나 없나? 없어. 어디서 어떻게 어느 수준으로 나올지 예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1회 때는 공부할 때 불안해. 공부할 때. 도대체 이런 것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판단이 잘 안 써요. 선생조차도. 그런데 이제 1회 딱 시험을 치고 보면은 뭐다? 어이? 문제가 되게 쉽게 나오는 거야. 알겠어요? 그만큼 1회 때 강사들이 뭐다? 강의 범위가 넓습니다. 그 대신에 깊이 있게 강의는 안 해. 왜? 처음부터 깊이 있게 어렵게 응용해서 내지는 않을 거니까. 그러나 다양하게는 강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나마 분사무소 설치 절차 공부 다 했다 안 했다? 했다 이 말이지. 근데 머릿속에 뭔가 그림이 그려진다 안 그려진다? 자, 칠판 봅니다. 알겠어요? 분사무소 설치는 뭐다? 신고사항입니다. 그렇죠? 어디다가 신고한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다가 신고한다라는 소리다. 알겠습니까? 이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는 아세요? 요건을 갖춰야 된다, 안 갖춰야 된다? 갖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 요건. 보인다, 안 보인다? 이 보여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 이전에 누구만이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는 거다?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알겠어요? 이 법인의 경우에는 무슨 법인도 포함이다.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를 할 수 있는 경우죠. 그걸 소위 강의의 편의상 네 글자로 무슨 법인? 특수법인.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쓴다 그랬어.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원래 법인 중개법인이지. 중개업을 영위하고 설립된 법인. 이것도 포함이다. 그러면 설치 요건 하세요. 이게 이제 물음표 해가 될 일이 아니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를 포함 제외한 나머지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몇 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한 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여러분들 입이 안 떨어졌는데 제가 쭉 가니까 떨어지죠? 오늘 했는 기라서 그래. 일주 지나보면 입도 안 떨어졌다. 알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분사무소에는 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책임자가 반드시, 이 책임자는 반드시 누구를? 공인중개사를 둬야 되는데, 문제는 알겠어요? 이 책임자 요건만큼은 저쪽에 있는 특수법인에게는 적용한다, 안 한다라는 거잖아. 알겠어요? 그러지 아니하다라는 거다. 그 다음에, 알겠어요? 책임자는 뭐다? 무슨 교육 받아야 된다?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된다. 사전교육이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전 1년 이내 시도에서 실시하는. 근데 오연에서는 하지 말아라겠다. 책임자가 아닌 소속 공인중개사도 실무교육 대상이야. 알겠어요? 근데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는 그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 안 했을 수도 있는 거지 뭐. 책임자 한 명. 분사무소의 책임자 한 명만으로도 설치 신고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합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뭘 설정해야 된다? 보정 설정이지. 1억 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 사무소 확보해야 한다? 해야 된다. 이 소리잖아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 분사무소 설치 요건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 낸다? 내야 된다. 그 자격증 사본하고 등기사항 증명서는 뭐다? 낸다? 안 낸다라는 거잖아. 책임자의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사본도 뭐다? 조치가 돼 있으면은 안 내도 되지만 조치 안 돼 있으면 또 내야 돼.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요즘에 이게 자꾸, 알겠어요? 행정 전산화가 자꾸 되면서, 알겠어요? 전자적으로 가능해진 케이스냐, 불가능한 케이스냐, 이것도 시험 문제 물어. 알겠어요? 별별 것도 안 묻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를 증명한 서류 내야 한다, 낸다? 내야 된다라는 거. 건축물 대장은 안 내도 되겠지만, 행정점의 공동회의를 통해서 확인하니까. 근데 이제 대장의 기재가 되기 전에 건물을 확보했으면 대장의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내라. 수수료 낸다? 얼마를? 당의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금액에. 그러면 주된 사무소 소재를 관한 등록관청은 설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은 신고 필정을 교부한다? 교부한다. 교부하고 며칠 이내? 지체 없이지, 지체 없이. 지체 없이 동그라미 쳤잖아. 알겠어요? 지체 없이 뭐 한다? 통보를 하잖아요. 누구한테? 분사무소 설치 예정 지역을 관할하는 뭐
시군구청장한테 통보하는 게. 왜 통보한다? 모르니까 통보한다. 알겠습니까? 그럼 통보하던 이 사람이 지도 감독을 하게 돼요. 이게 분사무소 설치 절차예요. 알겠습니까? 간단해. 알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전체 흐름을 딱 잡고 보니까 결국 핵심은 뭐다? 내용적으로 핵심은 이거지. 내용적으로 핵심은 이건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수험생들의 상황이 보면은 이건 다 기억을 하고 있는 거야.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전체 흐름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흐름을 전체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수험생들의 가장 문제점이죠. 이건 솔직히 기억하는 암기사항들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암기할 사항들을 전체 흐름 속에서 집어넣어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전체 흐름이 안 잡혀지니까 암기했는 걸 소위 말하면 뼈대가 없으니까 붙일 데가 없는 게 이게. 그 머릿속에서 마음대로 돌아다니가지고 나중에 헷갈려 버린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과 관련해서 이제 부수적으로 이 받았던 신고 필정 뭐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는 무슨 사유다? 재교부 사유다. 기재사항 변경이 돼도 뭐 재교부 사유다. 재교부 신청할 때도 뭐 낸다? 수수료 낸다. 이게 부수적인 사항들이잖아. 알겠어요? 그럽니다. 그리고 이런 이 등록관청이 이 신고 필정을 교부한 사실은 누구한테도 알려줘가? 협회한테도 알려줘가? 협회가 뭐다? 협회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규정도 있는 게. 알겠습니까? 그럽니다. 자, 그러면 됐고, 알겠어요. 85페이지 보면 3번에 중개사무소에 무슨 사용? 공동사용이 났습니다. 법조문에는 이렇게 공동사용이라는 용어를 써요. 근데 실무에서는 관로안에처럼 무슨 사무소? 공동사무소 또는 합동사무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써도 됩니다. 이런 용어는. 알겠습니까? 법에서는 안 쓰지만 써도 돼. 요거는.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길거리 가면서 알겠어요? 공동사무소, 합동사무소 운영하는 형태를 자주 흔하게 보지는 못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유심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잘 몰라. 여러분들. 자, 양갈로 1번에 법적 근거에 나왔는데 읽어볼게요.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업무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법제 13조 6항. 요 조문에 근거해가지고 무슨 사용이 가능하다? 공동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라. 그러면 누구와 누가 공동사용하는 겁니까? 이 문장대로라면. 이게 법조문 분석하는 겁니다. 잘 봐요. 제일 앞에 주어가 뭐로 되어 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됐죠? 누구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되어 있잖아. 그래서요. 다른 개업공인. 누구와 공동사용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우리나라 법은 성문법이잖아. 문자로 이루어진 법이잖아. 그 법을 해석할 때는 아시죠? 이 문자적인 해석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국어가 기본적으로 돼야 됩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누구와 누가 공동 사용하는 거다?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그렇죠? 잘 봐야 어떻게 분석하는가. 개업공인중개사 종류가 몇 종류고? 3종류 아닙니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인개업공인중개사, 그 다음 뭐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맞죠? 이 세 사람 다 개업공인중개사 이거. 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있지. 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도 뭐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할 수 있나 없나? 있지 뭐. 자, 그러면 봐봐.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즉 종별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끼리도 공동사용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이 대구시 북구청이에요. 이쪽에 개업공인중개사는 대구시 남구청이에요. 등록관청이. 그럼 등록관청이 서로 같다 다르다?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끼리도 공동사용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라는 소리다.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죠? 안 된다 하는 말이 어디 있노? 개업공인중개사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궁금증을 가져요. 북구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와 남구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등록관청이 다르잖아? 등록관청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끼리 지금 공동사용 가능하다 했잖아, 제가. 아니, 사무소 소재지가 서로 다른데 어떻게 같이 사용하노? 이런 궁금증을 가진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겠어요. 아직 진도를 더 나가야 된다, 이 소리야. 알겠어요?
아직 진도 안 나갔는데,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사무소 이전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도록 돼 있어. 조금 이따 공부해 보면. 그럼 북구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와 남구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실을 같이 써야 공동사용되는 거 아닙니까? 같이 쓰려고 하면 뭐 북구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든 남구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든 보따리 사들고 뭐 사무소를 한쪽으로 모여가면 된다. 이전에 가는 방법으로 왜 공동사용이 가능한 거야. 그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사무소 이전에 관한 걸 생각을 했나 못 했나? 뭐 하는 바람에 그런 궁금증이 생기는 거야. 그렇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항상 우리가 뭔가 공부를 새로 할 때, 그분의 전문성이 좀 부족할 때는, 내가 아직까지 모르는 게 많아서 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은, 두 사람 사이에 말을 하다 보면은,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니는 어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노? 이러잖아. 무슨 자겠죠? 그러면 그 니라는 사람이 둘을 알았더라면은 말을 제대로 했을 거다, 안 했을 거다? 했을 거다라는 거야. 그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바람에 뭐다?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것은 뭐 공부를 좀 하고 나면은, 뭐가? 대화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공부할 때 되면은 공법이든 뭐 민법이든 학개론이든 간에 처음에 공부하면은 당분간은 뭐다? 궁금증이 많아. 근데 이걸 물어보고 싶은데도 뭐다? 분위기상 물어보지도 못하겠고, 그래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차츰차츰 반복해서 공부를 하다가 지식이 좀 늘어나잖아? 그럼 과거에 그 궁금했던 점들이 스스로 해결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스스로. 그런데 공부를 해줘야 되는데 스스로 해결이 안 되는 궁금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건 물어야 돼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해도 궁금증 해소 안 되는 부분들은 물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쉬는 시간에 묻든 뭐 어떻게든 묻든 간에 물어가 해결해버리는 게 속 시원한 기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주거태 봐봐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종별에 관계없이 등록관청에 제한 없이 필요에 따라서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설명 다 했잖아, 이미. 알겠어요? 양갈로 이번에 공동 사용하는 방법은 뭐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동그라미, 사무소 이전 신고 동그라미, 때에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뭐를 첨부해라? 성락서를 첨부, 그거 줄 거 넣으면 됩니다. 이 성락서 가는 거는 법조문에는 성락서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결국 사용권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꼭 성락서 제출하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성락서의 의미는 사용권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라 라는 소리다. 그럼 이 문장만 갖고는 보면은, 자,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무슨 방법 또는 무슨 방법을 사용하면 된다. 개설 등록하는 방법 또는 뭐 사무소 이전 신고하는 방법, 요 두 가지 방법을 적절히 활용하면은 무슨 사용이 가능하다? 공동 사용이 가능하다. 그럼 우리가 사무소 개설 등록하는 거는 이미 앞 시간에 공부를 했고, 사무소 이전 신고하는 거는 아직 공부했다 안 했다?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 갖고 그림을 그려서 일단 마인드를 만들어 볼게요. 공동 사용하는 방법. 공동 사용하는 방법. A 공인중개사 자격증 딴 사람이 있어요. B도 공인 자격증 땄습니다. 알겠어요? 둘 다 중개업을 영위하고 싶어요.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등록해야 되잖아. 그럼 A도 등록합니다. B도 등록합니다. 알겠어요? 근데 사무실을 같이 확보합니다. 니 돈 반틈 내라, 나도 돈 반틈 낼게. 이 사무실 공동으로 임차하는 거예요. 그러면 A도 사용권 확보했나 안 했나? 했지. B도 사용권 확보했나 안 했나? 했지. 알겠어요? 이래가 둘 다 등록이 이루어지면은 출발부터 무슨 사무소가 되는 거다? 공동사무소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개업 초기부터 무슨 사무소? 공동사무소가 되는 거다. 알겠어요? 이래 되면 등록관청도 두 개업공인중개사 같다 다르다? 같이 뭐 사무소 똑같이 쓰니까. 알겠어요? A라는 공인중개사가 이미 등록해가 영업하고 있어요. 알겠어요? 근데 A의 친구 B가 1년 넘게 자격증 땄어. 알겠어요? 1년 넘게. 그 B도 이제 중개업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하고 싶다. 그럼 등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사무소 확보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해야 되지. 돈이 없어. 친구 A가 내 사무실 같이 쓰라고 막 사용 승낙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그럼 B도 사용권 확보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러면 사용 승낙서 첨부해가 등록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뒤늦게 무슨 사무소가 된다?
공동사무소가 되는 거잖아. 알겠습니까? A가 이미 등록해가 영업하고 있어요. B가 또 따로 영업하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무슨 알지? 등록 둘 다 따로따로 해가. 그러면 A가 포트레스하고 여기로 가든지 B가 포트레스하고 여기로 가든지 사무소 이전 절차를 밟는다 안 밟는다? 밟아. 이전 절차는 아직 공부 안 했습니다. 그럼 이전 후에는 무슨 사무소가 되는 거다? 공동사무소가 되는 거다. 알겠습니까? 그럼 A가 또 뭐다? 사무소 개설 등록 영업하고 있어. B도 따로 영업하고 있어. 둘 다 사무소 위치가 안 좋아. 니 돈 반틈 내라. 나도 돈 반틈 낼게. 사무소 위치 좋은데 공동으로 임차해가. 니도 여기로 이전해 온나? 나도 여기로 이전해 갈게. 그럼 둘 다 이전 절차 밟는다 말른다? 밟는다. 이번 요는 A, B 두 개업 공인중개사의 공동사무소가 되는 거다. 알겠습니까? 이 네 가지 방법 이해는 없습니다. 공동생활하는 방법. 그런데 이렇게 쭉 보면 위에 두 가지 방법은 무슨 절차를 밟았다? 개설 등록 절차를 밟았고 밑에 두 가지 방법은 뭐? 사무소 이전 신고 절차를 밟는 거죠.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래서 개설 등록 또는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는 때에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용 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런 문장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최근에 몇 년 전에 다만하는 단서 규정이 생겨버렸어요. 단서 규정이. 읽어보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39조에 따라 무슨 기간 중에 업무 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한다 뭐한다? 뭐한다. 외우려고 달려들지 말아요. 1. 업무 정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의 공동사용을 위하여 승낙서를 써주는 방법. 다만 업무 정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부터 사무소를 공동사용 중인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를 뭐한다? 제외한다. 제외 동그라미 치놓고 2번 업무정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는 공동사용한다 뭐한다? 뭐한다? 이 소리거든. 결국 외우려고 하지 말라 한 이유가 이 문장은 외우려고 해도 잘 안 외워져요. 그런데 읽어보니까 뜻이 뭡니까? 이 취지가 업무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를 활용해 갖고는 공동 사용한다 뭐한다? 뭐한다라는 그런 취지야 이게.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죠? 자 봐봐요. 이게 알겠어요? 이게 몇 년 전에 신설됐는데 알겠어요? 신설됐는데 신설되기 전에는 이게 가능해진 거예요. 자, 제가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사무소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업무정지 6개월 처분 받아버렸어요. 그럼 6개월 동안 일한다 뭐한다? 뭐한다? 월세 나간다 안 나간다? 월세가 아깝다 안 아깝다? 아깝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분이 자격증 원래 딴 거야. 알겠어요? 근데 중개업을 하고 싶어요. 그럼 등록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 사무실 되게 탐나는 거야. 알겠어요? 위치도 좋고. 그러니까 제가 꼬셔요. 제 사무실에 대한 사용 승낙을 써줄게. 그럼 사용권 확보했다 안 했다? 한 거죠. 그러면 등록 신청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등록이 되면은 제 사무실은 무슨 사무소가 됩니까? 공동사무소가 되죠. 근데 저는 무슨 기간주의고? 업무정지기간 일 뭐 하는 거예요? 일 하시잖아요, 이제. 등록했으니까. 월세는 당신이 내세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알겠어요?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를 활용해 갖고는 등록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미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면 제 사무실 쪽으로 이전 신고도 해온다, 뭐 한다? 뭐 해온다라는 소리입니다. 공동사용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까 제외를 동그라미 썼잖아? 요건 어떤 케이스냐 하면은 우리 둘이가 이미 공동사용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하고 있는데 이분은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어. 근데 제가 불법을 저지르가 업무정지 6개월 받아본 거예요. 알겠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공동사용 안 되니까 찢어져 소리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그냥 놔둔다 이 소리야. 업무정지 처분을 받기 전부터 무슨 사용 중이다? 공동사용 중일 때는 그러지 않다. 제외한다 이 소리다. 알겠습니까? 이 공부해보면 다 합리적이에요. 알겠어요? 그런데 그 합리적인 그 법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게 국어가 안 돼, 국어가. 읽고 무슨 소리인지는 못하나 본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나마 이 법은 용어가 우리가 평소 생활 과정에서 쓰는 용어들 많이 나오잖아.
그런데 민법이나 공법이나 뭐 등기법이나 이런 것들은 뭐다? 그것도 맨 법은 법이지만은 평소에 우리가 쓰지 않는 용어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어려운 거고, 이 과목은 그 용어가 별로 적으니까 이야기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제일 쉬운 과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쉬운 과목도 그래요. 말귀를 뭐하러 문다니까, 이게. 알겠습니까? 그 다음 양갈로 3번에 공동사용시 구성개업 공인중개사의 의무이 나왔는데, 두 번째 줄에 숫자 제한은 명문의 규정이 없으며 그거 줄 것고, 알겠어요? 그 다음에 밑에 줄에 개별적으로 동그라미를 칩니다. 알겠어요? 그래놓고 밑에 줄에 각종 의무는 구성개업 공인중개사별로 각각 부담되어 있죠. 각각 부담 동그라미 칩니다. 일단은 숫자 제한은 규정이 없다라는 면에 봐봐요. 2명 이상의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무실을 같이 쓰면 공동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명의 개업 공인중개사가 같이 써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숫자 제한이 없다라는,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알겠어요. 개별적 각각 하는 거는 뭐냐면은, 자, 이거 봐봐요. 이 경우 지금 공동사무소 운영하고 있잖아. AB가 따로 등록해가. 그러면 이 사무실은 몇 개다? 1개인데 개업 공인중개사는 몇 명이다? 2명이야. 개업 공인중개사별로 따로따로 운영하는 기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결국 공동사무소를 운영하는 목적은 동업관계 없다. 무조건 뭐만 같이 쓸 뿐이다. 사무실만 같이 쓰는 단순한 목적뿐이다라는 겁니다. 부담해야 되는 의무도 다 뭐 따로따로, 책임도 뭐 다 따로따로라.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걸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동사무소에 관한 내용 단대 뒷페이지 또 봐봐요. 그렇죠? 쭉 읽어보겠습니다. 따라서 공동사무소를 구성하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은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 설정, 사용인의 고용과 해고, 개시 의무 등을 개별적으로 부담하며 고용인의 고용 및 업무상 행위와 그 책임도 구성개업공인중개사가 뭐 각각 부담하게 된다. 공동사무소에 고용된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로 보는 것이지 구성개업공인중개사 전체 행위로 보지도 않는다. 다만 등록증 등의 개시 의무에 있어서 시도처리가 저는 보수 및 실배율 한도표는 동일한 것이므로 개별적으로 개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건 뭔 소리냐면은 개시 의무. 우리가 중개사무소 내에는 중개보수 요율표를 개시하게 돼 있어요. 중개보수 요율표를. 이것도 개시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 의무거든. 의무인데 공동사무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중개보수 요율표를 여러 장 개시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라. 왜냐하면은 그 보수 요율표가 다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거든. 사무소 위치가 똑같은 바람에. 우리 중개보수는 아세요? 시도 조례로 정하게 돼 있어요. 그 대구광역시 북구에서 공동사무소 운영하면은 이 중개보수 조례는 대구광역시 조례가 정하는 보수거든. 그 대구광역시 보수 조례표는 똑같거든. 2개업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뭐 둘 다 개시할 필요는 없고 하나만 개시해야 된다 이런 소리라. 그리고 그 뭐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 행위로 본다 하는 거는 조금 이따 또 공부할 부분인데, 자 칠판 봐봐요. 이게 공동사무소인데 A라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고 B라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는데, A가 갑을 고용해서 중개보조원으로, B가 을을 고용해서, 갑과 을은 다 뭐다? 중개보조원이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러면 갑의 업무상 행위는 A의 행위로 보지 AB 전체 행위로 보지는 않는다. 그 소리라요.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가 B가 A가 A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을의 업무상 행위는 누구 행위로 본다?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 B의 행위로 보는 것이지 AB 전체 행위로 보는 거 아니다라는 소리라. 그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 행위로 본다. 고용한 하는 글자가 중요하나 안 중요하나? 중요하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거 좀 이따 공부합니다. 그 간주규정이라고 15조 2항의 건데 따로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공동사무소의 명칭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안 두고 있다? 두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그거 줄 거나요. 그런데 이제 사무소 명칭에 대해서는 뒤에 따로 18조가 아마 규정을 공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공동사무소라는 문자가 반드시 표시되어야 될 필요는 없고, 왜?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 18조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청한 명칭을 사용하면 된다라는 거라. 그럼 18조가 또 궁금하다, 안 궁금하다? 궁금하다. 알겠어요. 그거부터 볼까요? 그거부터 보면은 몇 페이지로 가느냐? 103페이지 가봐요. 103페이지 가면 9절에 중개사무소의 명칭 하면서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옵니다. 1번 봐봐요.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 명칭에 무슨 문자를 사용하면 된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쓰면 돼. 이 두 문자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돼. 또는 하는 거 동그라미 딱 치나. 또는 선택이래. 선택. 근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이런 문자 쓴다 못 쓴다? 못 쓴다. 당연히. 쉽죠 내용. 알겠어요. 위반하면 어떤 처벌이다 하는 거 다 적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2번에 봐봐요. 그러나 부칙제 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도 개업 공인중개사지만 사무소 명칭에 무슨 문자를 사용 못한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나 문자를 사용 못해. 왜? 자격증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부칙제 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는 무슨 문자밖에 못 쓴다?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밖에 못 쓰는 거야. 알겠습니까? 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러면 3번으로 가봐요. 3번으로 가면 뭐 어개 광고 뭐 계속 쭉쭉 나오지. 나오는데 두 번째 줄에 봐봐요. 등록증에 표기된 그거 줄 것 거. 등록증에 표기된 그거 줄 것 거. 알겠어요? 세 번째 줄 끝에 보면 성명을 표기하여하며 돼 있죠? 그거 줄 거면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소 명칭 표시를 하는 과정에서 어개 광고물 간판을 설치할 거 아닙니까? 그 간판의 종류도 외울 필요 없어요. 가로형, 세로형, 노출 외울 필요 없고 간판에다가는 뭐다? 성명을 뭐 해야 된다? 표기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크기로 표기해야 되느냐? 제일 밑에 줄에 줄 거예요.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 그거 줄 거면 돼.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 그래서 가로 세로 각각 몇 센치 하는 규정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그냥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표기야. 알겠습니까?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표기. 자, 그러면 이게 사무소 명칭이고 뒷페이지 봐봐요. 이용하는 김에. 규정에 위반한 사무소 간판 등에 대해서는 뭐를 명할 수 있다? 철거를 명할 수 있고 그 철거를 명령받은 자가 철거를 이행하지 않으면 무슨 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행정대집행법 동그라미 칩니다. 그 대집행하는 말 뜻은 알죠? 알겠어요? 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걔가 틀렸다 한 적이 있습니다.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성명을 표기해야 되는데, 알겠어요? 성명을 표기 안 했어요. 알겠어요? 성명을 표기 안 했어요. 그러면 그 간판은 철거 대상이죠? 철거 대상이죠? 그렇죠? 제재가 있어요, 없어요? 제재가 지금 없어. 알겠어요? 제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철거 대상일 뿐이라. 철거 안 하면 대집행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제재 규정은 없어요.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자, 그럼 이 사무소 명칭 규정 다 공부했는데 공동사무소 운영한다고 해가 공동이라는 글자를 반드시 쓰라 하는 말 있나 없나? 없는 게. 그래서 다시 앞으로 되돌아가 봐요. 앞으로 되돌아가서 86페이지 가마. 공동사무소 명칭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한 규정이 있나 없나? 없잖아. 없지만은 18조 규정에 위반돼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소리라. 알겠습니까? 그것만 준수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시험 지문에 이렇게 내면은 X가 되죠.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공동사무소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무소 명칭에 공동사무소라는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OX. X. 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럼 공부 안 했는 사람은 그럴듯하다 안 그럴듯하다? 그럴듯하다. 그 쏘고 넘어가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주의를 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달라요. 공동사무소에 대해서는. 그런데 쉬는 시간에 알겠어요.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위주로 질문을 많이 해. 법 규정은 다 했어 공부를. 그럼 아무래도 사무소는 한 군데인데 여러 명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실 같이 쓰니까 파티션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칸다. 파티션. 구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법에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자꾸 법에 규정이 없는 줄도 모르고 자꾸 현실을 생각해가지고 뭐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냐? 자꾸 예측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예측한다 하더라도 예측한 내용이 법에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 해야 된다는 게. 그게 법 공부하는 자세입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잠시 쉬었다가 또 뭐다? 87페이지부터 또 하면 됩니다. 알겠어요? 쉬었다.